오늘은 네일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 네일을 엄청 좋아하거든요. 오랫동안 했었고, 그리고 큰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되지 않을까 해요.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 국내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네일의 형태를 저는 다 해봤고요. 그리고 지금 뭘 했느냐라고 보면 결론적으로 얘는 팁이에요. 팁을 그냥 이렇게 붙인 건데,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그렇고 여태까지 어떤 네일 시술을 해본 경험이 있으셔서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, 또 뭐 지금 열심히 재밌게 아름답게 누리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, 그래서 아주 짧게 각각의 여러 가지의 단점부터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해요. 우리가 요즘에 가장 쉽게 쓸 수 있는, 우리 그 초등학생들도 많이 하더라고요. 요즘에는 그 네일 스티커들 있죠. 엄청 간편해요. 그리고 가볍고 휴대도 간편하고 언제든지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고. 근데 걔의 어떤 단점은 견고하지가 않죠. 그래서 좀 이렇게 붙여놓고, 우리 특히 이제 집안일 하시는 분들이나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금방 이렇게 모퉁이, 가장자리 이런 부분이 까져요. 까져서 사실 이거는 저의 견해인데, 네일을 해놓고 끝이 벗겨지거나 까지거나 뭐 어떻게 훼손이 되면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게 없거든요.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관리를 하기가 어렵다면 네일을 하지 않는 편이, 그냥 깨끗하게 투명한 네일 폴리시 정도 바르고 기본 관리하는 게 훨씬 깨끗하고 예뻐 보이지 않나? 제 생각이고요. 근데 거기서 이제 스티커들은 이렇게 까지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훼손이 금방 된다는 게 그게 좀 아쉽죠. 그래서 뭐 시간 여유가 있으시거나 그거 자체를 뗐다 붙였다 하는 거를 즐길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렴하기도 하고 언제든지 내 기호에 따라서 색깔이나 뭐 이런 쉐입을 변형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가장 고전적인 그 네일 폴리시, 에나멜들이죠. 이 역시도 뭐 아세톤으로 쉽게 지울 수 있고요. 요즘에는 아세톤이 또 피부에 해롭다 그래서 아세톤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 리무버들도 많이 나오잖아요. 그렇게 쓰시는 것도 네일 스티커랑 마찬가지로 잘 훼손이 되죠. 잘 까지고. 그래서 뭐 또 이렇게 이렇게 맨손으로 설거지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나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또 쉽게 또 벗겨지기도 해요. 또 참 지저분하고 예쁘지가 않아요. 그렇지만 그것도 자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신다면 활용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죠. 그리고 아주 긴 시간 동안 여러 우리 그 네일 아트를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서 긴 시간 동안 지금도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게 젤 네일 시술이죠. 정말 형용할 수 없는 깨끗하고 영롱한 그 유리광택, 유리가 견고하기도 하고요. 뽐내기 때문에, 그리고 한번 하고 나면 시술이 잘 되면 그러면 이것이 계속 자라면서 우리가 깎아내더라도 그 길이를 줄이더라도 계속 붙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거를 또 이렇게 프렌치 네일화해 가는 그런 과정까지도 즐길 수가 있죠. 그러나 가장 큰 단점이, 이걸 쏘거프라고 해서 뭐 큐어링 하는 과정도 그렇지만 다시 떼어내야 할 때 큐어링 과정에서도, 떼어내는 쏘거프 과정에서도 네일 바디의 손상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아주 짧은 시즌 내, 뭐 내가 웨딩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, 내지는 지금 여름철 바캉스를 준비하고 있다, 혹은 크리스마스 시즌 내 계속 파티가 있어서 그걸 준비하고 있다, 그럼 그 한정된 시즌 내에 한 번 네일 시술, 젤 네일 시술을 하고 계속 즐길 수 있다면 그거는 저는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가성비 있게, 그리고 손톱 네일 아트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계속 즐길 수 있으니까 권해드려요. 네, 뭐 찬성입니다. 아주 오케이예요. 그러나 사실 이게 그게 쉽지 않은 게, 한 번 네일 아트 젤 시술로 하게 되면 그게 주는 참 그 견고함, 그리고 아름다움, 그리고 편리함 때문에 이 나중에 쏘거프하는 과정이 힘들고, 혹은 요즘에는 또 드릴도 잘 갈아주죠, 선생님들이. 뭐 그런 과정들, 그리고 큐어링 하는 과정들이 귀찮고 힘들고 비용이 좀 많이 들어도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거를
끊지를 못하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떤 건지 너무 잘 알겠어요. 저도 한 몇 년 동안 계속 젤네일을 했었고, 또 매장에서도 그렇고 제 스스로도 그렇고 또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연구 수업을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. 소모임을 가셔서. 그래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제품들 국내에 나와 있는 출시되어 있는 모든 제품들을 다 해봤는데, 그 큐어링하는 과정에 요즘에는 LED 그 기기 머신들이 나오는데 초창기에는 UV밖에 없었어요.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을 조사해서 그 자외선에 반응해서 경화되는 그런 걸 말하죠. 근데 요즘에는 그래도 그 자외선에 대한 피부 안전성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기 때문에 그 큐어링 전용 장갑을 끼거나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. 그래서 저도 일단은 그 학생들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스스로도 또 우리 연구진들끼리도 많이 이렇게 해보고 해서 지금 그때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. 이렇게 반점들이 막 있어요. 이 색소 침착되는 거죠. 굉장히 큰 자극이 있습니다. 뭐 한간에는 보면 뭐 UVA이기 때문에 A는 피부에 해롭지 않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, 여러분. 사실 자외선 A, B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SPF 지수 해가지고 뭐 30, 50 이렇게 나와 있는 그거는 그 자외선 B에 대한 프로텍팅 하는 그런 지수를 얘기를 해요. 그래서 자외선 B가 파장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와서 우리 피부에 닿는 그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자외선 B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컸었는데 최근 들어는 그렇지 않습니다. 여러분 그 왜 자외선 차단제 보면 PA 플러스 하나, 플러스 2개, 플러스 3개 있잖아요. 그게 자외선 A에 대한 저항력, 보호를 어느 정도 해주느냐에 대한 그 지수예요. 자외선 B 못지않게 A도 위험합니다. 자외선 A는 파장이 좀 길어서요. 이렇게 너울 와요. 에너지가 좀 작을 것 같죠? 대신 피부 깊숙이 들어옵니다. 깊숙이 들어온다는 것은 그만큼 또 단기간에 빨리 어떤 그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이 눈에 보이거나 뭐 몸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도 궁극적으로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더 심각한 그런 그 자극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요즘에 LED와 UV가 겸용되는 것들이 나오죠. 그렇지만 이 자극이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자극이 아예 없는 거랑은 다른 얘기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젤네일 시술을 하는 데 있어서 장시간 계속 나중에는 뭐 이게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물론 숙련대 선생님들이 만져주시니까 균일하게 이렇게 갈아주시기도 하지만 젤네일 벗겨낼 때요. 또 화학적 시술로 우리가 속옷부 담갔다 빼는 그럼 이제 그 네일 바디가 얇아서 종이장처럼 얇아지는 거죠. 그래서 막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그런 부분들. 그래서 시술할 때나 경화를 할 때, 큐어링 할 때나 아니면 벗겨낼 때나 그러한 단점이 있다. 그래서 단시간에 한 시즌 정도 사용할 때에는 우리가 재밌게 아름답게 즐길 수 있을런지 모르겠으나 장시간 동안 계속 할 때에는 이미 그런 경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나 휴식기야 이러고 또 한철 이렇게 쉬시기도 하는데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. 그런 시간을 반드시 거쳐야 우리 피부, 우리 그 죽어있는 피부라고는 하는데 이 손톱이요. 뒤에 우리 다 혈관이랑 신경이랑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일단 밖으로 나와 있는 손톱은 죽어있는 세포예요. 네. 근데 뭐 가끔씩 이렇게 네일 폴리시 안 하다가 하시는 분들은 숨 막혀, 숨 못 쉬는 것 같아. 그거는 안경을 안 쓰던 분이 안경 쓰면 콧등이 간질간질 하는 것과 비슷한 그런 현상이에요.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 종이처럼 찢어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일상생활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.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찢어지다 보면 피부랑 같이 연결돼서 위로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. 꼭 네일 시술하러 네일샵에 가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상처를 입어서 네일 바디가 찢어지거나 상처가 나서 우리 손톱이 물건을 짚거나 이런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. 그래서 손톱이 찢어지거나 훼손이 돼가지고 일상생활 하는데 힘든 경우에는 이거는 미용을 위한 건 아니지만 네일샵에 가면 이걸 훼손된 손톱, 네일 바디를 이렇게 예쁜 모양으로 원래 모양으로 복구해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. 연장술이라고 하는데
뭐 나름의 어떤 그 실크 테이프 붙이고 파우더 뿌리고 글루를 발라서 붙여서 또 파일로 잘 갈아내서 그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 줍니다. 그러면 일상생활 하기 아주 편리하게 또 사용할 수 있죠. 그래서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. 그래서 뭐 요즘에는 남자분들도 많이 기본 케어를 받으시기도 하지만 꼭 미용의 목적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네일 그런 시술을 또 활용해서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요, 그 외에 요즘에 요거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제 얘기를 할게요. 그 스티커와 젤네일의 중간 지점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그냥 살짝 붙이기만 해서 짧은 시간 내에 경화해서 젤네일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제품들도 엄청 많이 나와 있죠.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나의 성향이 어떤 게 네일 바디 붙이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본인의 성향과 본인의 결을 일단 먼저 알아야 시중에 나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 무엇을 선택해서 내가 네일 아트를 즐길지가 결정이 되겠죠. 그래서 여러 정보를 보시고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인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 단연간에 그래도 포기해야 되는데 포기를 못하는 이유는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해요. 좋아해서 가장 우리 그 네일팁의 대가 가장 오랫동안 여러분들 사랑받고 있는 그 덱싱디바 요런 덱싱디바는 아예 스티커가 이렇게 붙어져 있잖아요. 정말 올리브영에서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손쉽게 스티커만 뒤에 띄어서 바로 붙여도 되는데 그냥 저의 견해로는 여러 가지 팁,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런 그 네일 팁들 그리고 해외에서 수입된 여러 가지들도 있는데 덱싱디바는 좀 상대적으로 부드러워요. 부드러워서 잘 이렇게 말랑말랑해서 뭐 어떤 그 촉감이나 느낌은 좀 이렇게 인위적이지 않은 그런 느낌이 다른 팁에 비해서 좀 그런 부분들 있지만 그게 좀 장점이긴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우리가 손을 많이 쓰거나 할 때는 많이 달아요. 달아서 오래 못 씁니다. 네, 저는 그렇더라고요. 그리고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 네일 팁을 붙였을 때 머리 감고 이러면 뒤에 이렇게 끼잖아요. 이렇게 낀다고요. 껴서 결국은 이제 또 떨어지게 되고 팁이 떨어지게 되고 근데 익숙해지면 또 나름의 또 요령들이 생깁니다. 그리고 이 네일 팁에 붙이기 전에 그 유분기를 깨끗하게 지우라고 어떤 그런 그 파우치들이 들어있죠. 솜에 이렇게 액상 묻혀서 그게 알코올인 경우도 있고 또 그냥 드라이된 그런 그 티슈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깨끗이 유분기라든지 이런 잔여물을 제거하고 붙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스티커는 잘 붙어요. 잘 붙는데 떨어질 때 내 네일 바디에 있는 겉표면 이 부분까지 다 떨어져서 이게 하얗게 정말 점점 얇아지는 거죠. 네일 바디가. 네일 바디 상합니다.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갖고 다녀요. 이게 제품을 제가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쓰니까 이거를 이렇게 어떻게 다 보여줘야 되나? 아직 뭐 결정이 판단이 잘 안 서져서 제 그냥 핸드백에 들고 다니는, 가방에 들고 다니는, 차에 놔두고 다니는 뭐 이런 건데 이걸 갑자기 막 보여드리기가 약간 좀 민망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시간 또 제가 마음의 준비가 되거나 뭐 판단이 서게 되면 하나하나 또 이렇게 해서 보여드리기도 하는 그런 기회를 갖겠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항상 푸셔 그리고 파일 뭐 이런 것들을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얘가 떨어지면 바로 수정해서 붙이고 하는데 이 제품 안에 소개되어 있는 이런 패드를 사용해서 완벽하게 닦아주지 않고요. 오히려 저는 손톱 네일 강화제 혹은 영양제 혹은 탑코트, 베이스코트 이런 거를 좀 잘 챙겨서 발라요. 그래서 예기치 않게 어떤 무슨 물건을 잡거나 했을 때 떨어지더라도 그렇더라도 이 강화제 혹은 영양제, 탑코트가 그 윗부분이 먼저 떨어져 나가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 네일 바디가 좀 보호되지 않나 임상 경험상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늘 항상 여러 가지 제품들을 써보면서 강화제, 영양제, 베이스코트, 탑코트를 발라주고 그 위에 이제 팁을 붙입니다.
팁도 덱신디바처럼 이렇게 스티커가 붙어져 있는 것들이 있고 팁 따로 스티커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죠. 보통 이렇게 팁 따로 스티커 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강해요. 강해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거죠. 그래서 그거 뒀다가 다시 또 스티커만 있으면 다시 또 재활용해서 또 붙일 수 있잖아요. 굉장히 그러면 가성비 있게 오래 쓸 수 있겠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지금 그린을 붙였는데 그린이 지금 색깔들이 다 틀리고 쉐입들도 틀려요. 어떤 거는 길게 이렇게 되는 게 어떤 거는 이렇게 짧은 것들도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 네일팁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저의 기분 따라 혹은 제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될 때 그 TPU 상황에 따라서 혹은 의상과 맞춰서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믹스 매칭으로 많이 써요. 한 가지 제품을 고수하진 않고요. 이것저것 다. 그러면 또 나름대로 스스로에게 또 만족감을 주기도 하고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그리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아요. 이거 이렇게 저렇게 적용하려면 어떤 게 더 좋아요? 어떤 것들이 더 좋던가요? 이거 물어보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한 거고요. 그 스티커, 네일 팁과 스티커가 따로 되어 있는 경우요. 스티커가 한정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네일 팁이 남았을 경우에 계속 또 쓰고 싶은데 스티커가 없어서 이러면 제품을 또 사야 되나 새로 사야 되나 막 고민했었는데 요즘에 다이소에 제품들이 엄청 좋게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왔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해서 이것이 과연 이 저렴한 가격에 쓰임이 과연 괜찮을까? 뭐 이런 의구심을 가졌었는데 이래저래 써보니까 유용하게 저도 잘 쓰고 있습니다. 이것이 그 스티커 네일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스티커인데요. 이거 지금 이렇게 하얗게 보이긴 하지만 이거 이렇게 떼가지고 팁 안에다가 이렇게 적용해서 붙이면 아주 견고하게 잘 오래 붙어 있습니다. 그리고 다이소에 있는 그런 네일 팁들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잘 판단하셔서 잘 고르시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사용하는 굉장히 막 이렇게 리본도 붙어 있고 하트도 파츠 같은 이런 플라스틱 이런 파츠 붙어 있고 막 이런 것들도 앙증맞고 귀여운 이런 것들도 있는가 하면 또 나름대로 이거는 써도 너무 예쁘다 이런 것들도 많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둘러보시고 꼭 굳이 그렇게 네일 샵에 가서 고가의 그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만 네일 아트를 즐길 수 있는 건 아니다.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. 네,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이후에 시술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나오는 제품 경향이나 트렌드 이런 부분 또 그 외에 제가 간과한 여러 다른 상황들에 대해서도 다시 또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감사합니다.